보세요.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역대 최악이에요. 소상공인 폐업, 네네. 체불 임금 역대 최악이고요. 소매 판매 정말 근 20년 동안 이렇게 소매 판매가 줄었던 적도 없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강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최태원 회장 얘기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최태원 의 진짜 올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네. 이 정부의 리스크 관리 얘기하면 네. 올해 서해에서 충돌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아시다시피 한 70% 이상이 이 수출, 무역에 이 비중을 두고 있어서 네. 한중 무역을 망쳐놓은 거는 저는 정치적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아니다. 이제 벌써 재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네. 2년 전에 2년 동안 네. 무려 한 해 한 200억 불씩 한중 무역 적자가 무역 적에 떨어졌어요. 네. 그 규모 그래서 같은 게. 작년에는 네. 한중 수교일에 최악의 첫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났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 해 한 100억 불 적자였다면 네. 한 중에서만 한 180억 불 가까이 적자가 난 거예요. 네. 우리 기업들이 잘 해줬어요. 한중 관리만 좀 잘했어도 네. 이렇게 안 됐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딱 한 나라, 네. 대한민국이에요.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뭐 공산 전체주의 어디서 저는 그게 나온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걸 들고 나오면서 나토 가고 뭐 우크라이나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대만이 왜 네네. 중국 문제냐 글로벌 이슈다 이런 전혀 정제되지 않은 외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 망언들을 해대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이에요. 결코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네. 그 정치적인 말이 이유로- 길어져서 제가 끊겠습니다. 네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이제 셀프로. 대중국 수출이 매우 줄어들어서 경제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작년 수출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대중국 수출 많이 줄었죠. 대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뭐 어떤 제품들을 제일 많이 수출했냐면 결국 반도체거든요. 중간재죠. 예, 근데 반도체는 꼭 중국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글로벌한 그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져 갖고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하는데 뭐 수십조씩 이렇게 이익 나다가 다 그게 이제 뭐 거의 적자 수준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대중국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팔다가 지금 중국에 각자 또 화장품 브랜드들이 저가 브랜드들 많이 생기면서 도저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의류 같은 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지. 이게 대중국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제일 안 좋은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대중국에서 뭐 저 잘 팔고 잘 사고 있는데 미국은 안 줄었죠. 교역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일본도 안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대중국 잘못했다고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맞는 주장이냐?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죠. 네. 저도 한 가지로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산업적 측면 분명히 있죠. 네. 저는 경제 외적 측면도 매우 강하다는 네. 거예요. 한중 간에는 중간재 수출이 상호 간에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오래전부터 국산화를 국가 정책으로 진행해 나간다거나 네. 또 중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거나 이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이미 한중 간에는 경제 협력이 사슬이 형성돼 있다고요. 서로 간에 이걸 대체할 때는 그만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결코 경제적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하는 이유가 점을 있다. 훨씬 저는 강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최태원 회장 얘기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너무 답답하니까 작년 8월에 11월에 두 번이나 네. 제가 볼 땐 욕먹을 각오로 그 얘기를 했어요. 떡볶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안 갔던 것 같은데. 떡볶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네.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느냐. 네. 중국하고 잘하고 아니 당연히 미국하고는 잘하고 네. 중국하고도 잘해야 되는 게 네.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 부분에서 한쪽 편을 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손해를 보느냐? 이념 외교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네, 거 네. 저는 틀림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네. 빨리 한중 관계, 한 러시아 관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보해야 되고요. 네. 특히 경제 부분은
지금 부동산 PF 같은 거 관리 잘못하면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죠. 아유, 아닙니다. 3%. 진짜 올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네. 이 정부의 리스크 관리 얘기하면 네. 올해 서해에서 충돌 날 수 있어요. 네. 한한령 그 예전에 사드 배치 때 네.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공연도 다 취소되고 뭐 네. 우리 뭐 화장품 다 막 수출길 끊기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한령 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요건 좀 어떻게 좀 너무 전망을 하십니까? 걱정됩니다. 네. 정치가 경제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바인딩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대놓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후폭풍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드 배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점유율이 19.7%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0.6%로 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한국 상품에 대한 배제라든가 보복 조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량을 봐도 2016년 같은 경우 179만 대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34만 대로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물론 한한령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네. 또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중국에서 사드 배치 사태 이후 혹은 또 요소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또 비슷한 어떤 뭔가의 원자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강구해서 예. 그런 보복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자원이나 원자재나 혹은 부품들을 대체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긴밀히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